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요한 목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생 선교회 CCC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었고, 그때 헌신은 이제 잠시 미뤄두고 제가 한 7년 전에 이제 안수받고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여성 중보 기도 모임 이제 나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그 김지연 약사님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이제 하루 듣고 왔습니다. 저에게 와서 남편들과 자녀들을 토요일 날 모아주면 와서 강의를 한 번 더 해주겠다 해서 그때 이제 김지연 약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 내용들을 나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리려면 내가 좀 먼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뭐 책으로 노트로 정리해서 들고 다닐 수는 없고 이것을 이제 블로그에다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보려고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또 객관적인 사실들 또 이제 시급한 사항들 이런 것들 알리게 되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데서 이제 하나님 그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GMW 이렇게 이제 이니셜을 가져와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성 외에 다른 성은 없다. GMW나 블로그에는 제가 이제 거기에 프로필에도 써놨지만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이제 목적으로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포스팅 글에는 왜 우리가 이것에는 반대해야 되고 이것은 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늘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보와 직접 이제 현장 나가는 것들을 잘 버무려서 이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보고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교회이고 또 하나 이제 피해자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이제 초, 중, 고 대학생들까지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고 성경적 가치관이 그대로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물론 시민단체들도 시민들도 이 운동에 참여해야 되지만 가장 활동하기에 최적화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위치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안양 지역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차별금지법에 있는 내용, 차별금지 사유 20여 가지가 그대로 복사돼서 학교의 초등학교 칙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저희 안양에 있는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안양기독교연합회, 안기연에서 함께 이제 항의 전화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항의 공문도 보내고 있고 내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주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차별금지법 반대! 우리 지역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일상의 바쁜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바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고 계시는 전국과 세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차바를 섬기고 있는 행정담당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차바 방송을 제가 유럽에 출장 일정이 있어서 유럽에서 체류 중에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 차바 생방송 시청한 곳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할 때 아주 아침 6시 정도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시공간의 장애를 극복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강의를 거기서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서 많이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제네바라는 도시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켈빈이 심우했었던 장소이고 또 켈빈이 실제 그 도시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었던 종교개혁의 아주 출발지가 되었던 도시이고 그곳에서 시작한 이런 영적인 또 육적인 경제적인 부흥이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오늘날 이런 영적, 지적인,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를 열렸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곳에서 훈련받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미국의 장로교로 건너가고 또 미국의 장로교가 한국에서 와서 한국의 개신교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이런 장로교의 복음의 출발지가 되었던 곳이 또 제네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네바는 또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으라고 하는 국제인권법 원칙인 욕야카르타 원칙을 이 세계적인 동성애 운동가들이 인도네시아의 그 욕야카르타에 있는 대학에서 초안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그 욕야카르타의 원칙이 선포된 곳이 또 제네바의 UN 건물 3호국 앞에서 UN의 정식 승인도 받지 않은 채 UN 건물 앞에서 마치 UN이 승인한 원칙인 양 이렇게 공포돼서 지금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국제적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 욕야카르타 원칙의 발원지가 또 제네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복음의 발원지이자 또 차별금지법의 발원지로 이용되었던 그 도시를 보면서 지금 우리 차바 방송 통해서 우리 차별금지법을 막는 정말 참된 진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올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차바를 시청해 주고 계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확한 성경적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우고 미혹당하지 않고 또 입을 열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널리 전파함으로써 거짓이 미혹되고 있는 악의 세상으로부터 이것을 구해내는 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저희 성도들에게 준 귀한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길수 원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의료인 전문인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의 미혹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짓의학에 맞서서 진정한 복음적인 의학 지식을 전파하고자 만든 복음의료보건인협회라는 조직의 대표로 섬겨주고 계신데요. 우리 원장님의 강의 주제가 의료 환경과 의학적 권리에 다가온 차별금지법의 폐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의의 핵심 내용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장기 기증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이든 제정되지 않은 나라이든 이 남성 동성애가 얼마나 보건적으로 해로운지 의학 전문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관대한 캐나다에서조차 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장기 기증이 성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제한 없이 제한하는 것이 있고 1년 6개월 뭐 이걸 단축시키고자 하는 동성애자들의 운동과 의료 전문인들이 이것을 늘리려고 하는 운동 간에 아주 치열한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현상 통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직시하고 있는 것이 정말 창조 질서에 반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 음행 중의 하나인 동성애가 얼마나 인간의 신체와 복원에서도 아주 지극히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이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남성 동성애자들 간에 이 동성 성행위가 초래하는 의료 보건적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리는 우리 이길수 선생님과 같은 전문인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에 지금 남자와 여자의 성구별이 혼동으로 말미암아 의료보건인에도 의료보건 진료 실무에도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이시기도 한 우리 이길수 원장님의 강의, 지금 들으신 분들은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권면해 주시고 널리 알려서 우리 이 동성 성행위에 따르는 보건적 폐해의 실상, 이 부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실상을 알고 이 위험한 행위를로부터 지금 피하려고 하는 이런 정당한 우리 국민들과 또 시민들의 판단이 따를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여러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서효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서효한 목사님은 우리 프롤 리뷰 방송에서도 사전 예고 방송에서도 우리 서 목사님 그런 메시지와 또 활동 내역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주는 산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GMW 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블로그의 운영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또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의 공동대표로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특별히 우리 차바에서 우리 서 목사님 모시기로 한 것은 서 목사님의 이 블로그 자체가 이름 자체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이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 이외의 성이 있다고, 그 이외의 성을 감히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것을 알리고자 하는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를 만드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지금 포스팅이라고 해서 블로그에 올려진 글들이 10,000개가 넘어설 정도이고, 그리고 실제로 차별금지법에 관한 한 이런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블로그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도 최다이고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블로그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아주 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활동이 여러 분면에서 여러 영역에서 전개되어야 되지만 가장 핵심 내용은 차별금지법과 이 성혁명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진리에 비춰서 얼마나 어긋난 것인지를 올바로 알게 해서 올바른 바른 지식이기 위해서 이 성혁명 사상과 차별금지법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 지적 활동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활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을 통한 지적 활동도 있지만 블로그 글을 통한 이런 지적인 홍보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에 정말 이 요즘 블로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검색을 하면서 이 블로거를 통해서 성형명 사상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정말 정확하게 많이 알리시고 무엇보다도 또 수많은 조회수를 통해서 수많은 독자들을 일깨워내는데 우리 서혜환 목사님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 블로그 활동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함께 듣기를 원하고 또 본인께서 살고 계시는 용인 안양 지역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뜻을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악법과 악한 제도 조례들이 지금 제정되려고 할 때 이것을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막아오신 그래서 그 지역을 거룩하게 막아오신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듣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찾아가려고 할 때 같이 좀 동석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깨우는데도 같이 협력했던 기억이 있으신 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서혜환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 블로그 활동의 중요성과 우리 지역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활동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올바른 음성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시기 전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2, 3분의 동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우리 서혜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모실 때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로 모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나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처음 발의된 게 2007년이니까 14년 만에 입법 절차를 시작한 건데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경재 기자입니다. 성별, 인종, 학력, 성적 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깃발들이 국회 담장을 애워쌌습니다. 차별에 기대어 있는 이 사회가 여기서 이득을 보고 있는 자들과 저 국회가 한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나중에만 말할 거냐는 압박에 민주당도 일단 찬반 토론을 열고 공론화에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 6월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동아제약 면접 피해자가 낸 차별금지법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한 뒤 5개월 만입니다. 지난한 찬반 도쟁 논쟁의 시간은 입법부에서 합리적 토론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한 건 한계라고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고 특정한 소수계층의 이익을 부당하게 대변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차별, 특별히 기독교계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법이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외 다른 정당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다른 대선 후보들도 신중하거나 유보적입니다. 국회 법사위의 차별금지법 논의 시한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로 미뤄진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요청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네, 할렐루야. 주는 산성교회와 GMW 연합을 섬기고 있는 서요한 목사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역사하시고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GMW 연합이 하는 일을 소개하려고 이 시간에 여기에 섰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자발을 통해서 어떤 이론적 또는 신학적 또 의학적 법률적 또 사회학적 문제점들에 대한 학습은 상당히 많이 진전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섬기고 있는 GMW 연합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섬기고 있는 GMW 연합이 성경적 기초에 의해서 탄생이 된 단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데 근거해서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수를 받자마자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영상에서 잠깐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 아내가 섬기고 있는 여성 중보 기도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잘 아시는 김지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한번 가셨는데 저희 아내가 그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 얘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토요일 날 남편분들과 자녀분들을 초청해서 데려서 모아주면 한 번 더 강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 사역에 인발부하게 됐습니다. 이 사역을 제가 쭉 한 6년, 7년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사역의 성공 요소가 3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 무장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 아카데미에서 이 사역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역의 성공 요인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 혼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변에 깨워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중에 2번과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할 건지, 특별히 이제 필드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저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확장시키고 깨우고 홍보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오프라인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중에 제가 사는 지역, 제가 책임지고 있는 그 생활권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바른 정보를 확산시키는지, 특별히 블로그를 통해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사실은 이제 도시가 4개지만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지역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 사실들을 알리고 또 많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함께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에서 먼저는 건강가정기본법, 우리가 왜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안양역에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안양역에서 전단지도 나눠주고 피켓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인덕원역이 있습니다. 인덕원역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건강가정기본법 우리 반대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하철 입구에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같이 계시는 또 지인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분들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는 안양 범계역이 또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건강가정 기본법 반대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천 정부청사역 앞에서 동일하게 건강가정 기본법 반대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활동을 담은 영상을 짧게 우리가 만들어서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GMW 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1분짜리 정도 되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국민들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또 여가부에서는 계속해서 건강가정 기본법에서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려고 강행시키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텍스트로 알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텍스트와 또 우리가 활동한 사진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동일한 GMW 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21대 국회에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발의된 건수가 지금 4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또 권인숙 의원의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21대 발의됐던 정의당 장혜연 의원에 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 이 4개가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법안 이름이 비슷비슷하지만 내용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4분들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리는 활동들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 우리 이재정 의원께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 법안에 같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정 의원을 찾아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름을 뺄 것을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올해 7월 1일 날 이재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저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서 알리게 됐습니다.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렇게 의원실을 방문을 해서 저희의 성명서를 전달해 드리고 또 우리의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그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게 됩니다. 보시면 뜨거운 여름날 저렇게 많은 분들이 피켓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2차 저희가 미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이렇게 이재정 의원 사무실에 면담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직접 이렇게 사무실에 찾아가기도 하고 몇 번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미팅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잡았을 때 저희가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함께 이재정 의원을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서 저희의 의견을 충분하게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책자도 함께 전달하고 왔습니다. 또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일보 8월 16일자 보도에서도 자세하게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했던 그 여름의 뜨거운 여름날 반대했던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법을 반대해 아이들이 위험해 가정의 평화를 위협해 평등법을 반대해 양성평등 위험해 사회의 질서를 위협해 신앙과 양심을 배척하는 악법 여성의 권리를 탄압하는 악법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악법 아이의 생각을 조종하는 악법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악법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악법 출산율 저하를 앞당기는 악법 내 목소리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여성들이 위험해 여성의 권리를 위협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민주주의 위험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해. 네, 저희가 이제 면담을 하고 이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1인 시위를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안양 범계역에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지금 날씨가 추운데도 시민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역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안양 기독교연합회에서 제작을 해서 시내 여러 곳에 주요 곳곳에 잘 보이는 곳에 저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양의 한 초등학교에 그 학교 학칙이 있잖아요. 그 학칙에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보시면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이라는 것을 공문으로 해서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 안에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학칙을 개정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정 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친숙하게 봤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복사돼서 지금 초등학교 학칙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이미 이것을 학칙에 집어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학교에 건물에 학교 입구에 담벼락에 저렇게 게시를 하고 학교에 항의를 했습니다. 피켓도 저렇게 세웠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다시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재심의가 되기 직전에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칙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철회하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최소한 내가 바른 정보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활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전국의 시군구가 258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합해서 2개, 3개 시가 연합해도 좋고요. 내가 있는 단독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전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이 물론 지금 보시면 전국적으로 이 일들을 잘 하고 계시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전혀 움직임이 없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목회자분들께서 많이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이제 해보니까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먼저 각 교회마다 차별금지법 TF팀을 좀 구성을 하면 좋겠다. 1명이든 2명이든 목회자가 직접 이것을 지휘를 하면서 TF팀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또는 지역교회와 또는 지역시민단체와 연대를 해서 이 일에 발벗고 나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날짜를 통해서 지하철역이나 번화가에서 홍보 활동을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회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돈도 내야 되고 게시대에다가 또 신청도 해야 되고 그냥 걸면 금방 또 와서 철거해 나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교회 내에 게시하는 겁니다. 교회 담장에 게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교회들이 각자 교회만 세워도 내가 사는 도시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광고 때마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주보에 기록을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소식지를 발행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 소식지에 주기적으로 차별금지법 관련, 동성애 관련, 또 에이즈 관련 내용들을 또 칼럼이나 또 활동 위주로 게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고 시의원들을 찾아가서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GMW 연합에서 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활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주로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6년 전에 김전 작사님을 만나고 일단은 먼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얘기도 할 수 있고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만의 논리가 이제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관련된 책을 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이것을 그때그때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굉장히 또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서 온라인에 저장을 해놓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꺼내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보기 위해서 정리를 주제별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굉장히 좋다, 유용하다라고 해서 이제 구독자도 늘고 또 많이 퍼뜨려지기도 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도 생기고 좀 더 많은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이 움직이게 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블로그는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언론사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만든 블로그 하나가 10언론 부럽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이 블로그 활동을 지금 6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GMW 연합이라고 이렇게 검색창에 치시면 이렇게 이제 검색돼서 올라오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 메인 블로그가 올라오고 두 번째는 저희 유튜브 채널이 검색이 되고 세 번째는 저희 그 페이스북 계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셋 중에 어느 곳으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프로필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GMW 연합의 프로필은 동성애, 또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에이즈, 페미니즘, 양성평등, 성평등, 젠더 이론, 성주류화,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퀴어신학,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슬람, 무슬림, 할랄, 기독교 이단, 북한 인권 문제, 또 이념,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성경적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상당히 많죠. 여러분, 개설을 2015년 11월에 블로그를 만들게 됐고요. 현재 글이 올라가 있는 꼭지수가 보니까 10,000건이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웃으로 신청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13,200명이고요. 그리고 조회수 토탈을 합쳐보니까 지금 1,350만 조회수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면요, 글은 많이 쓸수록 좋지 않습니까? 제가 6년 동안 하루 평균 계산을 해보니까 4개 정도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강의 전에도 올리고 왔는데요. 노트북 앞에서도 올리기도 하지만 이동 중에 핸드폰으로 포스팅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장점은 컴퓨터 앞에서도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관리나 글을 다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블로그 장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쓴 글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그 엔진이, 검색 엔진이 찾아서 노출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이 검색을 하면 조회가 되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요, 제 블로그 내에서 지금 제 글만 봐도 지금 보시면 1292개의 글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저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블로그 내에 검색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 내에 있는 글 중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가 전에 써놓은 글 중에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글을 검색해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블로그 내에서의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을 내가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이 장점이 있습니다. 또 블로그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 블로그를 어느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도 블로그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면 구글을 통한 유입이 28.9%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의 상에서의 검색을 통해서 가장 많이 또 두 번째로 들어온다. 세 번째가 이제 PC를 통해서 가장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네이버에서는요, 누가 많이 보는지도 데이터 분석을 해줍니다. 보시면 이제 GMW 연합 같은 경우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40대에서 50대에서는 여성분들이, 빨간색이 여성입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기별로도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모바일하고 PC로 구분해 봤을 때 전체의 75%는 모바일로 요즘은 다 정보를 소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웃이 매달 몇 명씩 증가하는지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 네이버에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요. 참 유용한 것이 블로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조회수도 어느 글이 조회수가 많은지,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번 달 조회수 순위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안양 초등학교에서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시행 결정되었나, 이제 이 제목의 글이 가장 많이 봤고요. 두 번째가 안양 범계역 롯데백화점 사거리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가 되겠습니다. 또 국가별로도 분포를 분석해 주는데, 물론 당연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94%가 보고요. 미국에서도 3.6% 저희 블로그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보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도 보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쭉쭉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회수가 그럼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1년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이제 10월 달에는 11만 조회수,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17만, 최근에는 지난달에는 6만, 9월 달에는 6만, 8월에는 이제 11만 이렇게 조회수가 된대요. 상당히 조회수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내려갔는데요. 과거의 조회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조회수 보면 2018년을 보면 2018년 6월을 보시면 조회수가 50만입니다. 한 달간. 7월에도 보시면 40만, 8월에도 40만, 9월에도 5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과거 2018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이제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화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영상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텍스트 블로그와 영상 유튜브 채널은 동시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GMW나 블로그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와 관련된 또는 이제 반대측의 세미나들이 많고요, 포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발제문들을 저희가 블로그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블로그 내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서 볼 수 있고요,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기자회견들과 행사들이 있는데요. 성명서들이 발표됩니다. 성명서들은 정제된 언어로 또 논리적으로 정리한 글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주장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성명서입니다. 그 성명서들도 마찬가지로 파일 형태로 아니면 글 형태로 전문을 그대로 저희가 실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블로그 내 검색 기능을 사용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메뉴별로 들어오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들이 언제 어디서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저희가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책들을 포스팅해서 내용들을 알림해서 공부하도록 저희가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 후에 세미나든 기자회견이든 행사 후에 사진과 영상들을 사실은 단체들이 잘 보관을 못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모든 사진, 모든 영상들을 저희 블로그에서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전체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했던 행사들 사진이 어디 있지?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도표를 저희가 제작해서 작성해서 무료로 나눠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통계 그래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차트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강의 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이제 항의 전화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대 의견들을 전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원을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청원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는 또 글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2단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부적절한 강사들이 어떤 공공기관에 강사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내줄 것을 또 요청하는 글도 저희가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또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되는 좋지 않은 법들이 발의되거나 개정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저희 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전 작사님이 63빌딩에서 우리 목회자분들을 모셔놓고 짧게 한 10분 정도 강의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음성 파일만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전 성도들, 전 목회자들이 다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전 작사님에게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 좀 올리자라고 했더니
얼굴 노출되는 거 싫다고 처음에는 되게 반대를 했는데 제가 계속 설득을 해서 이것을 좀 내보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얼굴은 내보내지 말고 그냥 텍스트로 자막으로만 내보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그때 영상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것을 올리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고 또 많은 채널에서 2차로 3차로 가져가서 알리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분들을 깨웠던 영상입니다. 우리 10분 정도 되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집회에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바른 성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국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550회가 넘는 강의를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는 현직 약사입니다만 이 직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약대를 갈 때는 부모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학교도 그랬습니다. 나름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이탈하지 않는 엄친딸이라 그러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 집 그러는 거지 중간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과되었고 그러한 주에서는 교과서가 바뀌고 매스미디어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종의 차별금지법, 미국에서 헤이트 크라임 러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것 같이 좋지만 사실은 동성애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굉장히 역차별적인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통과된 주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 교과서와 가정통신문과 공문서와 잡지와 일간지와 매스미디어와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책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는 죄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성경책은 개정되지 않으니 교과서처럼 개정되지 않으니 불법서적이다라고 그들은 말하며 성경책을 불법서적으로 만드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 인권연대에서 그러한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해서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 실제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감정과 이유가 없는 그러한 혐오의 세력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통과되도록 놔둔 나라들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동성애자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게 유도한 다음에 목사님을 실형에 처하게 하거나 정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웨덴, 영국 많은 곳에서 이것에 대한 피해자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했던 목사님 교회는 잡혀간 목사님보다 더 빨리 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시네 하면서 교인들이 흔들리며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것을 내버려둔 하나님이 불법서적이네 불온서적이네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의 자녀된 그의 제자된 그의 신부된 그의 군사된 자들이 침묵했을 때 그 벌은 그 주체인 침묵의 주체인 교회가 받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소환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목사님이야 좀 잡혀가셔도 되겠죠. 천국 가시니까.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해서 위축되어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어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던 그 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몇천 년 더 예수 믿고
아무 빼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무작정 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죄라고 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무조건 죄인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간통죄 지금 폐지시켰습니다. 이러면 이제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간음을 죄라고 했는데 왜 인간이 국법으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까? 왜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여러분, 간통죄 유사 법안을 우리가 입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했네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빌어야 됩니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볼일을 보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볼일을 보지 않았을 때 그 부메랑은 교회가 받는 것이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중립 아니요, 바닥에 뿌려져서 밟히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재미나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군사임을 알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선수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 구별하셨음이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느라 희생을 하는구나, 우리가 우아함을 이뤄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치판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니요! 희생물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청한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하시고 계십니다. 이 선한 전쟁에 들어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아하고 깨끗해서 세상 바닥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마지막 사탄의 속삭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우아합니까? 죄의 삭스를 치러내는 방식이 사망입니다. 죄 하나를 닦아내지 못해서 원래 사망 지옥행이 예약되어 있던 우리들이에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냥 안 죽으셨어요. 피조물 앞에서 터지시고 벗기우시고 수염 뽑히시고 우아함을 다 상실하시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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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 입술이 크루시파이 힘 크루시파이 힘, 못 박아라 못 박아라는 그 입술로 바뀌는 거 며칠 안 걸렸는데 그거 다 아시고도 우아함과 인기를 포기하시고 주님의 길을 갔기에 구속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자에서 살 자로 DNA가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우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성육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면서 우리는 나의 경건을 이제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 나의 PC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입증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음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거 소용없어요. 집에 돌아간 나, 내 노트북 앞에서의 나,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의 나가 지금부터 나예요. 내가 보는 게 나예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착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 윌리엄스, 영국의 평등법과 싸우다 졌다라고 말하는 그 여성 변호사의 말을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성결혼법과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잘 막아내다가 세상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부탁하는데,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라. 한국에 있는 모든 처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스크화 되지 말고 처치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우리 영국이 그러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우리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무나 우아함을 지키려고 하더라. 싸우자고 하는데 광장에 나오지 않더라. 퍼블릭 플레이스에 나오지 않더라. 교회로 숨어 들어가더라. 전 교인이 70%, 80%, 맥시멈 90%나 되고 마음으로 다 동성애 반대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별일이야 있겠어? 그러더래요. 마음으로 반대하는데 동성애자가 몇이나 된다. 동성결혼법 통과되면 몇이나 동성결혼한다고. 아니요. 그 법 통과내니까요, 또 가족도 다 바뀌고요. 영국은 고등학생과 회사원 남자끼리 학문 성관계 하는 게 그냥 드라마로 나오는데도
항의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항의하면 그렇죠. 다 아시네요. 차별금지법 좋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의 전화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니 언제까지나 1인 시위나 항의 전화를 해야 되냐고요.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지금 이런 현수막이요. 여러분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 통과됐으면 이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성애 반대 현수막, 동성애 반대 강의 1,000만 원 폭력.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착증해야 됩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걸어 다녀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어흥하며 오는 것입니다. 법과 정신은 우리에게 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로라도 외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 고난은 다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느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싸우던 그 민족이었다고, 그 교회였다고 우리가 칭찬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블로그가 많이 알려지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호소력 있는 강의를 통해서 현장에 나오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항의도 하게 되고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게시된 몇 가지 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안양 덕현초등학교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내용을 이제 학부모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 제정 발언을 또 하셨다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포스팅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마다 인권사항을 수여하는데 우리의 진평령과 같은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라는 단체에다가 인권사항을 줬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군인권센터 동성애자 임태훈 소장에게도 인권상을 수여했던 곳이 바로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내용들을 포스팅하냐면요. 진평연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자 김한길의 윤석열 캠프 합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같이 포스팅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차별금지법은 이제 2013년에 김한길 의원이 그때 당시 대표 발의하면서 이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동반 발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평연에서 엊그제 평등법 폐해를 알리는 스텝 포 올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을 했던 내용도 저희가 포스팅을 했습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세미나 있었던 내용도 알리는 행사를 포스팅을 했고요. 또 국회 법사위에서 엊그제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청원 심사를 연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해야 될 입법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도 포스팅을 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들 계속하고 있는 내용도 포스팅을 했고요. 또 최근에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에 이어서 학생인권 조례 합법화를 위해서 초등교육법 개정을 발의했다는 내용도 이렇게 포스팅을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또 낙태죄 개정안을 더 미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이명준 소장님의 칼럼도 이렇게 실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논란되었던 차별금지법 반대 5개 광고를 구청에서 해모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중단 조치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카드 뉴스들을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을 재차 저희가 포스팅하기도 합니다. 지금 남성 동성애자 피를 수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카드 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포스팅을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인가요? 우리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하셨을 때도 포스팅을 이렇게 해서 알렸습니다.
또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포기하라고 국방부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이 반대하는 기자회견했던 것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앞에서 또 이렇게 1인 시위하시는 우리 박은희 대표님이시네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변인수 하사 행정소송을 국방부가 항소해야 된다라는 1인 시위하는 내용도 포스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예자연 예배 자유 회복을 위한 연대에서 위드 코로나 대비 교회 종교 시설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도 포스팅을 했습니다. 또 우리 한신대학교 신대원 채플에서 드래그 퀸인 예수, 드래그 퀸 예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포스팅을 했습니다. 또 10월 달에 있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행사를 알리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또 지방에 또 대구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포스팅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온라인상에서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카드 뉴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남녀 창조, 남녀의 특별한 시리즈 카드 뉴스를 이렇게 또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원 목사님이 낙태 반대 피켓 들고 시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고요. 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대선 후보들에게 생명 존중 인식도 질문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보도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EBS에서 주디스 버틀러를 불러서 주디스 버틀러의 강의를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성별 해체는 과연 위대한 수업인가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교연이라고 있습니다. 또 한반교연이라고 있는데요. 그 EBS의 그 폐륜적인 주디스 버틀러의 방송을 철회하라는 집회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건반넷이라는 단체에서 건강한 가정 지킴이 프로 패밀리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 발의했는데요. 반대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했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저렇게 이제 썸네일 이미지도 저희가 이제 가독성 있게 또 눈에 확 들어오도록 저렇게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 안양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 또 상임회장님께서 저렇게 평등법 반대 집회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권 기독교교회에서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하는 또 광고를 이렇게 했다라는 소식도 싣고 있습니다. 또 그 박주민 평등법 평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발제하신 그 발제문을 이렇게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재정 의원 만나러 갔을 때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하고 같이 갔다라는 내용도 기사화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평등법 반대 버스 그 랩핑 해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내용도 포스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재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우리 지역구에서 우리가 21일 동안 여름에 이렇게 시위를 했다는 내용을 계속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이제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의원 후보 당시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에 대해서 찬성했었다라는 토론회 때 찬성했었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3개 교단 연합 고신 측, 합신 측, 대신 측에서 공동으로 평등법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고 또 신문에 광고까지 했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포스팅했습니다. 또 한국 성결교회 연합회에서 동일하게 또 평등법 반대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했습니다. 또 안기현에서 시내 곳곳에 현수막 걸었다는 얘기. 또 우리 기론평 한동대 석좌 교수님께서 우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삭발했던 내용도 기사화했고요. 또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우리 김수진 대표가 있는 여기서도 평등법은 결국
교육을 하향 평준화 시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했습니다. 또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 평등법이 오히려 여성인권을 침해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했고요. 우리 음소필 교수님의 평등법의 해악을 알리는 그 시리즈 6회 시리즈를 또 저희 블로그에서도 같이 이렇게 알렸습니다. 또 청년 진평련에서 국회 앞에서 평등법 반대 시위했던 내용도 이렇게 알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차별금지법 열심히 지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을 때도 이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전교조가 차별금지법에 목을 매는 이유라는 것으로 이제 모 방송에서 이제 내용을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목회자 3,120명이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국회 앞에서 발표했을 때에도 저희가 기사화했습니다. 또 평등법 반대 국회 청원이 4일 만에 10만을 달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했습니다. 또 국회 앞에서요, 의사, 치과의사, 전문인들이 전문인 그룹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속했을 때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대전에서는요, 악법 제정 반대 대전시민연대에서 이상민 의원 사무실 발의자였던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저렇게 했을 때 저희가 기사화해서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국민일보에 올해 4월 27일자에 전면 광고로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가 나갔던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차학연이라고 있는데요.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에서 이제 국가인권위 앞에서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위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모아서 저렇게 기사화했습니다. 진평연에서는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후보 사퇴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했었고요. 또 2년 동안 국가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 해체를 주장했던 또 단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홍보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관련된 이제 글들만 이제 보여드렸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차바에서 윤학열 감독 모셔서 강의 들었던 내용도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조계종 총무원장님이 신년 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했습니다. 또 보건법률과에서 뉴스앤조이는 거짓 기사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포스팅해서 알렸습니다.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도표라든지 통계 자료들을 만들어서 마음껏 갖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서 도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자료도 도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료, 개신교 인구의 변동을 이제 보통 기사들은 이제 텍스트로만 나오는데요. 제가 원 자료를 찾아서 이제 관련 기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도표로 만들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런던의 위생 열대의학 대학원에서 이제 그 포드 힉슨 박사님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표화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남성 동성애자의 평균 수명, 또 영국 남성 동성애자의 성병 증가율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형법 전에 92조 6에 대해서도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블로그를 제가 좀 더 이제 퀄리티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실은 블로그는 카피 한 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대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눈에 띄게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세미나나 또 포럼의 자료집들을 제가 계속 수집을 해서 그 자료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료들을 보관하면서 저도 이제 참고로 보고 포스팅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강의 요청들이 많이 와서 이제 블로그 강의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또 사람을 모아주시면 가서 블로그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강의는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핸드폰만으로도 충분히 블로그를 관리하고 포스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할 수 있고요. 두 개는 연동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해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고 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법적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법적 소송이 3개가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동대 그 다자성애자 관련해서 모 학생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제가 포스팅을 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이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뉴스앤조이와의 이제 가짜뉴스 유포자 논쟁에서 저희가 이제 또 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단 신천지 관련 보도에서 또 명예훼손으로 이제 저희가 또 고소를 당하기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이제 당연히 예상을 했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알리는 일을 또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이나 이런 진실을 알리는 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컵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거짓 진실을 바른 진실로 대체하는 방법은 바른 진실의 유통량을 계속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로깅은 사실은 진실의 유통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 혼자만, 저희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전 작사님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침묵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하셔서 외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블로그는 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일 하나 정도, 또 하나에서 여러 개를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동참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인터넷상에서의 정보의 유통량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른 진실과 바른 가치관들을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차발을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게 도와주시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곳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소연 목사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저는 그 블로그 활동 부분도 많은 감명을 받았지만 더 제 마음에 좀 다가온 것은 우리 서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 그 안양 지역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수많은 그 시위 또는 항해 또 소통 활동, 사실은 이게 누가 환영하지 않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거짓이 또 음란이 세상을 뒤덮을 때, 거룩한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 전체는 환영하지 않죠. 그런 그 긴장과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역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의 주민들을 피켓식이나 이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깨워내고 계시고, 또 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계속 찾아가시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서 끝내 모임을 성사시켜서 또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사회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는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정말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저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의 강남구인데, 이 강남구에서 지역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때 많은 좀 부끄러움과 또 도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05년부터 시작된 우리 GMW 안에 있는 차근법 또는 성경명 사상의 반성경성과 비진리성을 밝히는 정말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포스팅 활동이요. 포스팅이라고 하지만 그 온라인의 공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진실을 알리는, 빛을 비추는, 입을 열어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의 성령의 검을 널리 선포하는 활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려 그 포스팅된 글의 50% 이상이 이 차바에서 다루는 주제와 같은 주제를 그렇게 다양하게 아주 정말 끈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시간을 아끼면서 활동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한 블로그의 글에 또 이 블로그에 특정 기간의 방문 조회수가 많았을 때는 한 달에 무려 50만 회 이상의 이런 조회수가 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조회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웬만한 언론의 기사가 또 웬만한 그런 유튜브의 그 방송이 조회수 50만을 달성한다는 것은,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진리와 거짓을 싸우는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소연 목사님의 그런 통해서 이 GMW 연합이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원하시는 진리를 담아서 세상에 비추고 그 빛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또 깨어나고 도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이 사역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신 우리 소연 목사님의 이 사역 활동 정말 감사하다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연 목사님과 이 GMW 사역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필요하면 동역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또 본인만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블로그 활동에 뜻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블로그 활동에 관한 노하우나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통해서 수없이 알려서 많은 파워 블로거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계신 사역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민주주의 국가여서 다수의 의사로 그 국가의 이 지금 통치 체제를 결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결정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도 결국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은 결국은 자신들을 지금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다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 있고, 국민들의 다수 의사는 결국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올바른 정보의 인식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소연 목사님이 말씀하신 정보의 유통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GMW 연합이 널리 알려지시게 된 계기가 우리 김재현 약사의 성령 충만한 진리 충만한 강의가 많은 분들의 심령을 깨웠다고 하는데요. 저는 김재현 약사님 교수님의 강의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들었습니다. 빛을 지금 널리 비추게 하라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빛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널리 비추게 하라.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라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패할 때 소금은 세상의 저항을 받을 것이고 어두울 때 빛은 역시 세상의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둡고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우리 소연 목사님 말씀처럼 진리를 맡은 우리가 어떻게든 진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세상이 활짝 지금 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진 이 시대에 있어서 올바른 진리, 성경적 진리를 남은 정보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없이 유통시키는 것,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지금 이 순간 오늘의 현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소현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소현 목사님의 강의 여러분 듣고 감동되시는 대로 널리 전파해 주시고, 특히 블로그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정말 소현 목사님 본받아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감동 어린 지식과 진리 소식들 우리 블로그에 담아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그 힘은 바로 다름 아니라 주님, 우리 예수님 따르는 거룩한 백성 주님 예수님의 군대가 얼마나 예수님의 올바른 성령의 검, 진리를 담은 정보를 정말 주님의 명령 따라서 헌신적으로 본인과 가족과 지역과 그리고 국민들과 세계를 깨우는 데 있어서 전파시키는 데 누가 더 헌신적으로 살 것이냐에 의해서 저는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세임 받아서 우리 소연 목사님처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정확한 진리와 정보를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세계의 성도들과 국민들 그리고 세계의 시민들을 깨워내는데 적극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먼저 깨우셔서 본을 보이시는 수많은 분들의 이런 강의와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오늘의 강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사현에서 우리 이제 파워블로그 활동 중에서 우리 GMW 연합이 아주 귀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우리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아주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또 블로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 차바에서 강연하고 있었던 우리 한효관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건사연이라고 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라고 하는 이 건사연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조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건사연은 춘천 지역에 있는 우리 한효관 대표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춘천 지역에서 건사연에서 지금 지역적으로는 거의 처음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런 생명가정효 축제가 몇 차례 열린 바 있는데요. 춘천에서 제1회 생명가정효 대행진이라는 행사가 기획돼서 시행됐습니다. 키어라 축제라고 하는 이름하에 동성애 정당화를 요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동성애와 동성애 지지자들, 성전환자들과 성전환 지지자들의 해마다의 모임이 서울광장에서부터 계속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대회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반대를 하는 측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건강한 메시지도 전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건강한 메시지는 죽음보다 생명이고, 그리고 사실은 가정을 파괴하는 성혁명 이데올로기보다 건강한 가정, 그리고 지금 부모와 가족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효라는 개념에 이런 건강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는 시민 축제들을 기획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 지역에서 생명가정효 대행진 행사가 11월 20일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곳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사는 곳에 지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고 제정해달라고 하는 이른바 퀴어 축제라는 것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춘천 지역의 우리 국민들과 성도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도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그런 행동들과 대회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복음적 메시지인 생명과 가정과 효를 지금 지역사회에 알리는 그런 축제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축제와 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할 때 먼저 준비했던 우리 권사연이라든지 또는 서울대회를 준비한 조직위에 연락 주시면 그런 대회가 올바로 또 조직되고 시행되는 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에 앞장서신 춘천의 국민들, 성도들 위해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이런 건강한 시민단체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이 세계 에이즈의 날에 우리 김지연 대표님은 이 에이즈인의 예방과 그리고 또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 지금 남성 동성애에 있다라고 하는 감염 경로를 정확한 진실을 알리면서 이 디셈버 퍼스트라고 하는 이 행사를 전국적으로 주도하고 해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난 월요일에 11월 22일 월요일에 열렸고요. 대한약사회관 올해 4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주최를 보면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주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국회의원 서정숙 그리고 조배숙 대표님 오셔서 축사하시고, 여러 가지 에이즈에 관한 이런 효과적인 예방과 그 다음에 진료를 위해서 거룩한 성윤리적인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의 경계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런 활동들 우리가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활동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해마다 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현 약사님이 대표로 있는 한국가족보건협회, 여러분 이 협회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건이 되시는 대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안에 발의가 3건이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원에 관한 심사 시한은 21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연기시켜 놨지만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불가피해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주당 안에서의 토론회가 보통은 재정을 위한 요식적인 토론회의 경우에는 재정을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패널로 채워서 그냥 형식적인 공청회를 치르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토론회는 그런 요식형 토론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지금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일방통행식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적 합의를 추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청와대도 계속 검토 요청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 국면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말 국민에게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모습을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바로 제대로 알아보자는 움직임이 열렸기 때문에 이번에 여당에서 주최한 민주당에서 주최한 차별금지법 토론회는 주관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보직을 가진 박완주 의원이 공식적으로 주최를 합니다. 이 주최를 할 때 발제를 중립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패널 각각 찬성 패널과 반대 패널을 각각 찬성자 5명, 반대 측에서 5명 이렇게 미리 섭외를 해서 찬반 토론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반영했습니다. 일부 안 열리는 것이 좋겠지만 연 것을 놓고 이거 혹시 재정을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의도도 가지 않고 중립적으로 한번 들어보자는 이런 토론회가 열린 것이 오히려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 쪽에서는 우리 탈동성애 사역에 앞장서 오신 이현아 목사님하고 이은경 변호사 그리고 유현모 지난번에 서울의 치과의대 의사 선생님 그리고 신학적 측면에서 이상원 목사님 그리고 또 차바 강사하셨던 윤영근 변호사가 우리 쪽 반대쪽 토론자로 임해서 우리가 왜 반대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전문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들을 우리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과 국민들에게 잘 소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토론회를 본 그런 소감은 우리 쪽 반대쪽의 토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제정하는 측에서는 이런 찬반의 양론을 공정하게 국민에게 보고하는 이 대회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진보적 언론 속에서는 찬반 토론 자체를 뭐로 하느냐, 성소수자 혐오판 깔아준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 의견 자체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라는 낙인을 찍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프레임 안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반 토론회 자체도 혐오 발언이다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동성애 또는 성전환 전체주의적 국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제정되기 전에 이렇게 집권 여당에서 찬반에게 측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이런 토론회가 열려야 된다면 이런 공정한 토론회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정한 토론회가 계속 열린다면 국민들은 올바른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찬반 토론을 통해서 미혹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 문제는 동성애나 성전환을 찬성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처럼 복음을 믿고 복음에 기해서 성경에 기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신념을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만약 이 두 신념 사이에서 법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신념의 편에 서서 반대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인권인 신앙과 양심과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전체주의가 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국민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법은 알면 알수록 절대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지금 분열 없이 이 차별금지법을 복음과 성경에 의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만 한다면 국민적
일부 정치인들이 바라고 있는 저 국민적 합의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실상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법률이라는 실상이 알려지면서 이 법의 제정을 해서는 안 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합리적인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반 토론회의 국면이 열린 이 시기를 너무 걱정과 우려의 시간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차별금지법의 반이성성과 반민주성과 반인권성, 이것을 위험성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적극 호소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차바방송 계속 차별금지법을 올바로 알리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 시청자들을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주위의 시청을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실체를 포스팅하고 있는 GMW 연합 또는 건사행과 같은 블로그를 수없이 조회를 권면해 주셔서 아직 이 문제를 모르는 수많은 성도들, 국민들 올바로 깨어내서 수많은 통치자들에게 이 법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서로 가치관의 다양한 것을 용인해야 하고 국가는 어느 하나의 가치관의 편에 서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추진을 포기하는 그날까지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리는 활동을 적극 나서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다음번 강의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우리 이세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역시 비뇨기의학과 전문의이시기도 하고 성곽연구협회, 우리 민성길 원장님, 이명진 원장님 섬기시고 있는 성곽연구협회 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세일 교수님 우리가 모시게 된 것은 우리 젠더 사상의 기초로서 자꾸 이 간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 유전자 변형의 문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육체적 성기 모습이 불분명하게 태어나시는 아주 일부의 장애적 질병을 가진 분들을 놓고 그것이 마치 제3의 성의 기초인 양 선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은모 교수님이라든지 여러 의학자분들이 간성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특별히 우리 김지현 역사님 추천을 해주셨고, 이 간성 분야를 일찍이 연구해 주셔서 간성에 관한 이 성혁명 사상의 잘못된 주장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으로 기대되는 그 강의를 기대해서 저희가 이세일 전문의 의사님 모셔서 강의를 또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세일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간성에 대해서 얼마나 저측이 거짓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활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복음적 지식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모장해서 이분 미혹당하지 않은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데 귀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49회입니다. 11월 거의 마지막 주 금요일, 금요일 오후 2시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 차바 강의를 실시간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 기도하며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서요한 목사님 통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는 활동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깨어나서 살고 있는 지역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정말 수고스러운 지역 주민을 깨우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통치자들과 교육기관 담당자들을 깨우는 활동을 함께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 깨우셔서 전 국민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GMW 블로그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사상의 미혹을 막기 위한 수많은 포스팅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GMW 연합의 블로그 활동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함으로써
하나님 거짓의 미혹을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려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소유한 목사님의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지식으로 깨워주시고 그리고 안양 지역을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 음란 사상이 수많은 성도들과 국민들을 미혹시키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복음적 진리를 담은 정말 올바른 정보를 유통시키라고 한 귀한 사명이 저희 성도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세계교회의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 목사님 강의 아직 듣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 국민들 이 강의를 통해서 진리를 맡은 자로서의 사명과 활동이 무엇인지 깨닫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깨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맡은 자로서 때를 어떤 듯 모르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감동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깨워내는데 하나님 헌신하고 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진리를 맡은 군사로서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바 사역 하나님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차바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깨우시고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워내는 데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정말 시간을 내서 듣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차바 사역 시청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나라 그리고 이 거룩한 빛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차바 사역 시청하는 시청자들과도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정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